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약국이 지정이 됐다 그래서 투자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고 사례도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약국 상가에 대한 영상인데요. 네네. 약국 상가가 들어오는 입지는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약국 상가 최근에 이제 많은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자, 1층 투자자들,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원하시는 게 약국이 들어가는 상가들입니다. 약국이 들어가는 상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게 그 병원, 처방전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들,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뭐 소아과 같은 병원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건물에 이제 약국들이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매출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독점적인 지정권을 받아야지만 이 약국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유한 특성이 있는 상가들인데 약국 상가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1층 상가들에 들어오는 업종들을 보면은 프랜차이즈라든가 일반적인 투자者선호하는 것들이 프랜차이즈, 편의점, 약국과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업종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그 유동인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업종들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면은 이 1층 상가 중에서 막 맛집들이 들어오면은 되게 장사가 잘 되고 막 사람이 많으니까 투자하기 좋은 상가 같지만 사실 맛집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떠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좋은 입지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굳이 유동인구가 안 많고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안 들어가더라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워낙 맛이 훌륭하다든가 아니면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그쪽으로 들어오신 곳이라면 굳이 임대료 비싼 지역에 번잡한 이 상권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상가주택거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주차도 좀 편하고 대지가 넓은 지역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약국, 편의점, 프랜차이즈 이 세 가지 업종의 특징은 특별한 기술이 많이 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아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고 이를 소화할 수 있고 빠르게 소화할 수 있고 우리 프랜차이즈도 어떤 요리적인 기술이 아니라 거의 본점에서 가져온 레토르트 같은 뜯어가 준다든가 또 편의점도 유동인구 상에 딱 그 가격이 싸서 들어오고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성이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약국도 어느 병원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 상가는 제가 어떤 상가에 들어오는지 예전에 한번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 상가들은 보통 역 주변 그리고 대로변 이러한 A급지 자리에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노출 좋은 곳 자리를 잡고 그 건물의 1층 또는 그 건물에 그 병원이 들어온 층에 특약국으로 들어온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투자자들이 병원 약국 상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뭐 그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드웨어, 상권의 그 상가의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국 상가들이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 분양사무소에서 약국 지정 상가라고 해서 분양하는 것을 보게 네네.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체크하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약국 상가 투자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정 상가라고 독점권을 일반적으로 부여받습니다. 이 독점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으셔야 돼요. 이 상가에는 해당 호실만 약국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그 전체 상가 호실에 분양계약서가 인쇄가 돼서 몇 호만 약국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정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상가 매매가 분양가격 대비 일반적으로 보면 한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너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자리인데 약국 지정권을 받는 것만으로 한 코너 가격 정도 한 분양가 1층 평균 상가 분양가의 한 20% 정도 보통 비싼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 약국 프리미엄을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들이 입점을 하면 상층부 시행사 입장에서 병원들이 먼저 입점을 하면은 그 상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층에 대한 임대나 그다음에 1층의 상가에 대해서도 쉽게 분양을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입점을 먼저 자리를 하고 약국이 들어가는데, 이때 분양가를 병원에는 좀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 혜택분만큼을 약국의 분양가에 얹어서 하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약국 프리미엄이 일반 상가 평균 분양가에 비해서 한 40% 이상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마곡 지역의 상가인데요. 이 마곡 지역에 딱 그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이는 것은 신방화역이 유일합니다. 신방화역 앞에 보면은 이렇게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딱 하나, 둘, 셋, 넷, 5개의 건물로 상가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 봐도 제일 좋은 이 5번 출구앞 코너에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병원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실 제가 본 1층 상가에서 마곡지구에서 가장 분양을 잘 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여기 1층에 바로 약국입니다. 이 약국의 분양가를 보면 이 자리에 코너 자리에 휴대폰 매장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 휴대폰 매장이 평당 4,200, 분양 면적 기준으로 4,200에 분양을 했었는데, 약국 자리가 딱 그 출입구 옆에 있어요. 출입구 옆에 있고 코너 자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4,100, 4,200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가격을 괜찮게 잡은 거죠. 그리고 실제 제가 아는 이 마곡에 있는 약국 중에서 가장 잘 되는 약국이 이 약국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약국 상가들 같은 경우 처방전을 내보내는 내과나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소아과, 그리고 처방전을 안 내보내는 우리 그 비보험 진료를 보는 뭐 외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안에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 처방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한 그 약국인데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자리 잘 잡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어지는 신도시들 같은 경우, 제가 검단 신도시 상가의 한 약국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점 이제 이러한 경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주변 상가가 한 3,900에서 4,000 사이에 평당 분양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약국은 분양평당 5,500, 실평당 한 1억이 넘어간 수준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에는 또 특이한 상가들이 있어요. 어떤 상가가 있냐면, 그 발산역에 보면은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화의료원이 최근에 들어왔었는데, 이 종합병원 앞으로 약국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뭐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앞에서도 약국들이 되게 대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합병원에는 약국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 이용객들이 이제 바로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 그러니까 지금 이화의료원 또 이 앞에도 보면은 여기 저 약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긴 주차타워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분양가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었는데요. 전용 면적 17평짜리가 50억에 가까운 분양가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딱 그 이화의료원 앞에 이 코너 자리, 딱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 코너 자리 같은 경우는 50억이었던 반면에, 거기서 3칸 밑으로 가면은 바로 39억 정도로 떨어지는 경향도 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매출하고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가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가의 상식 가지고 분양가를 갖다가 계산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약국 상가들은 특징적으로 보면은 임대사업자들이 잘 못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높더라도 매출만 많이 나온다면은 사실 평당 분양가가 말도 안 되는 분양가들에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되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가가 바로 약국 상가거든요. 특히 병원과의 계약 관계, 또 매출 구조, 실제 병원들이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병원이 들어왔을 때 처방전이 몇 개가 이루어지고, 처방전이 몇 개가 이루어졌을 때 임대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통상 임대료 400만 원 정도를 내는 약국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하루 처방전으로 100개 이상의 처방전이 나와야 운영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최소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보험 영역에 그 처방전을 많이 내는 그 병원 수가 1개 이상, 그 다음에 비급여 병원들이 1개, 이렇게 해서 최소한 1~2개 이상은 들어와줘야 그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는데, 사실 모든 건물들이 약국 지정을 한다라고 최근에 상가 분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걸 일반인의 시선에서 여기가 병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약국 상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통 보면은 약국 상가들은 병원들이 들어가는 입지들이 사전에 거의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약사님들이 자기가 직접 개원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약국이 지정이 됐다 그래서 투자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고 사례도 꽤 많습니다. 마곡에서도 이화의료원 바로 앞에 보면 이 뒤쪽으로 보면은 약국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분양가도 굉장히 높게 분양했고 임대 사업을 해서 투자하셨던 분들 아직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실제 사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뭐 전용 뭐 20평에 뭐 35억 뭐 이렇게 분양했었는데 실제 약국이 안 들어왔어요. 그 건물에 지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안 들어와서 손해를 봤던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했으면 해서 오늘 내용을 보내드리니까 약국 지정상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투자할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 내용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